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 가능성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거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미숙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은 온다던 장마가 미루어져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숙 이사님과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미숙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송파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송파나루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자, 이사님, 송파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쇼핑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한양공원 등 녹지공간도 주변에 풍부하고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송파동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속초호수 가깝고 탄천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뭐 주변에 물이 참 많네요. 자,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먼저 이 다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는데요. 8호선과 9호선 석천역에서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약 62.80제곱미터로 약 19평의 저렴한 3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층 중에 4층인데요. 중간층에 위치하여 층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특징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투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근린시설로 헬스장과 수제 제과점이 입점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초역세권의 주택은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렬 주차로 주차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내진 설계를 하여 안전하게 지었고요. 중문을 설치하여 방음과 사생활 보호에 더 신경을 썼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등 거주민들이 취향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5인승으로 옥상까지 운행하여 옥상의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나 차 한 잔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2롯데타워에서 행사를 많이 하여 불꽃놀이 등 여러 행사 등을 옥상에서 즐길 수 있고요. 제2롯데타워 자체가 뷰인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올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지금 단단하죠. 내진 설계 딱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중간층 7층 중에서 4층까지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3룸의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에 또 공간이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널찍한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입지가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한번 볼까요? 네. 9호선은 황금 라인이다 라고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중심에 송파나루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송파나루 역사가 보일 정도의 초역세권인데요. 도보 2분 거리에 있죠. 8, 9호선 석천역도 도보 8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맛집들이 모여있는 속리단길도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잠실, 강남, 잠실 업무단지 및 문정 법조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방위 초중고, 송파초, 잠실여고 등 학군 수요도 풍부하여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롯데월드, 롯데타워, 가락 도매시장 등 우수한 편의시설과 석천호수도 도보거리에 있으며 롯데 제2타워도 조금 더 걸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올림픽공원, 오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서울 외곽 순환도로, 송파 IC 등 교통도항 4통 8달 지역으로 삶의 질이 아주 좋다고 하겠습니다. 강남 상구의 초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평이 넘는 대지에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과 일렬 주차를 확보하여 그 가치는 앞으로 더욱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개발 호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죠? 네, 송파구는 2018년 강남 상구 중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현대자동차그룹, 한정부지 개발, 동남권 육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종합운동장 개발, 양재우면 R&CD 연구단지 등 여러 개발 등이 계속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에서의 개발로 인프라가 주거지역으로 밀려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할 일은 해야죠. 애들은 학교 다니고 어른들은 출퇴근하고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딱 좋다는 이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 옆에 석촌호수도 있고 뭐 공원들도 있고 하니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타입을 여러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또 개발 호재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 3구 중에서 지금 뭐 1위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나하나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이런 것들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한 강남의 개발 호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으로 가격은 4억 1천만의 착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신다면 실투자금은 3천만 원으로 이 매물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정세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건물을 준비해봤어요. 건물 통째로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볼까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 6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181.15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99.18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 옥탑까지 하면 지상 4층,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원룸 8실, 투룸 5실, 3룸 1실로 총 14세대로 1, 2, 3룸의 다양한 구조로 지어져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21억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옥탑까지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1, 2, 3룸에 다양한 구조로 세입자가 선호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 공실 걱정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공간은 작은 정원과 텃밭을 만들어 아기자기한 도시농부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3룸은 아파트 32평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도 약 56평으로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은 통건물을 투자하실 때 토지 이용 가치가 앞으로 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소액으로 통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부터 지상까지 옥탑까지 해서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이미 중복이 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설명을 말로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입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 6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하여 금융 업무지구인 여의도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데요.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영등포 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여 마곡, 여의도, 마포에 갈 수 있고요. 1호선은 영등포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의도, 영등포 등 업무지구와 인접해 배후의 임차 수요가 넉넉히 갖추어져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국제금융지구와 국제업무지구로 발전하는 여의도 용산 개발과 맞물려 신길동은 지금 현재 동 전체가 한창 개발 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개발이 되면 바로 인접지역인 신길동은 주거지역으로 매우 선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신림선이 영등포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길 뉴타운 등 앞으로의 주변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가치 및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영등포 쪽에 인프라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시장도 있고 뭐 대형 마트나 쇼핑몰 다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의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게다가 마곡지구 쪽으로도 뭐 DMC 쪽으로도 어디든지 출퇴근하시기가 용이하다는 점. 서울 시내에 정말 이름만 딱 말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업무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신길 뉴타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 뉴타운 쪽에서 손가락 안에 지금 꼽힌다는 거죠. 이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조금 압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신길역까지 5, 6분 정도 거리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와 용산이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개발되는 것과 발맞추어 신길동 전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는 지역인데요. 전 월세가 강세하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또한 약 56평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급매물은 아니지만 급매물의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와 마곡의 배후 지역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아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의 저렴한 가격과 미래의 높은 가치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의 장점을 통째로 가져온 것 같은 이 신길동의 통건물.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어떤가요? 네, 가격은 21억 원으로 착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3억 5,500만 원, 월 임대료 303만 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출 5억 원을 예상하신다면 실투자는 2억 4,5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인 세대 거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저렴한 실투자금으로 미래 호재에 따른 추가 가치를 확신하시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길동 통건물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민숙 이사님은 이쯤에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이제 언제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놀랍게도 64.4%가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14% 이상이 난 투자를 참 잘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선상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중에 한 10명 중에 2분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과 정확한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시간은 투자에 조그만 돈을 가지고 부의 틈새 시장을 찾아가서 부의 첫 발을 내디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작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이사님, 그 밖에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이죠. 5월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이 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까지 교차로를 연결하는 방배동의 교통 편리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 공원과 우면산, 매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 이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가는군요. 서초구를 이제 발을 한번 디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개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위치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을 도보 한 5분 이내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4호선 동작역이죠. 동작역 또한 도보 7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이 17.05평방미터로 되어져 있고요. 총 층수 11층 중에 11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공은 이제 올 이번 달에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201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28.6%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한 100명 중에 10명 이상은 혼자 사는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고소득의 직장인 수요와 그 니즈에 맞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층 11층 중에 11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망과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도보권의 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한강을 조망하고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개방감이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루프트탑 같은 경우는 세대원이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개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호텔식 스카이 라운지도 상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 역시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엘리베이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50세대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수 있고 복도 내부 자체가 대리석으로 완벽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호텔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등이 되어져 있고요. 인덕션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1인 가구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범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1인 세대들 특히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으신데요. 3중, 4중으로 차단된 방범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혼자 사셔도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탁 트여져 있어서 한강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우면산 뷰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면이 다 터져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좁은 평형이긴 하지만 좀 더 개방감 때문에 넓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활용 면적이 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계동으로 되어져 있는 50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와 나는 참 호텔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고급스러운 내장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담하지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면 보셨잖아요. 지금 정말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복도도 지금 대리석으로 쫙 나와 있는 데다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도 지금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한강이 보인다고 해요. 여기 지금 11층 중에 11층이죠.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뷰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건물을 조금 뒤로 하고요. 여기 입지가 어떤지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9호선 구반포역을 도보 5분 이내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작역 4호선이죠. 4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적인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한강을 뷰로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대를 상상하신다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어져 있고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곳에 입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그 근처에는 반포 재건축이라든가 방배 재건축의 이주 수요들까지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아파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실 구성 세대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이긴 하지만 1인 세대의 그런 충격 흡수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충분한 이주 수요의 임차 배후 수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포라든가 방배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구축되어서 분양가가 책정되어질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라든가 분양가들을 대비한다면 지금 현재의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고 차후의 자본 이득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근의 삼성역 같은 경우는 뭐 영동대로 지하화라든가 뭐 복합 환승센터 등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밀려드는 세력까지도 같이 가서 집가의 차이까지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삼성동이라면 서초구는 반포동과 방배동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방배와 반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우선권도 개발 호재의 어떤 잠재적인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지 않고 다세대 형태에 있는 방배동이 많이 이주,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고 있죠. 이주에 대한 어떤 수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에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르게 말하면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굉장히 앞으로도 내재적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4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지하철 이용하는데 전혀 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 주변에 방배동, 반포 쪽 재건축 단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요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또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호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여기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딱 한번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떨까요? 딱 한 개는 아니고 3개 정도 짚어드릴 건데요. 예, 인근의 고소득 직장인들에 대한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 조망권과 더블 역세권의 입지로 굉장히 아주 희소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본 이득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배라든가 반포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에는 한강을 뷰로 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의 요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많습니다. 고소득 1인의 가구에 딱 적합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강이 보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또 검토를 해볼게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뷰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여건이 훌륭한 데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평형대 뭐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3억 5천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5천만 원 이내도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2021년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이죠.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개통될 경우에는 포승에서 평택간 철도로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서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구 쑥쑥 성장하고 있고 개발 호재들도 너무나 많은 곳인데요. 자, 여기 위치한 토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인구가 쑥쑥 늘어나고 있는 평택입니다. 향후에는 120만 이상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 안중읍 대반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는 안중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한 100평 정도, 330평방미터를 가지고 나왔고요.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토지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환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도로 저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자리 환지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차선 접도 여부가 평가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가 지금 접도를 하고 있다는 데서는 나중에 환지로 평가할 때 굉장히 가치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대지와 도로와 대지가 거의 별도의 성토 작업이 없이도 지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부지에 유치원이 지금 지어져서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평택시장 같은 경우 공약 실천 계획서죠. 안중역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안중읍 1업 총 사업비를 1조 5천억 원 규모의 71만 평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주변의 산업단지라든가 평택강, 또 평택호 등의 개발 예정지 등의 확대 등이 같이 예정되어져 있어서 그 입지가 굉장히 더 훌륭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평택항과 뒤로의 평택호, 그다음에 평택호를 건너서의 미군 기지까지 합한다면 안중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림지역인 100평의 토지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 이제 안중역이 개통이 된다는 거죠. 어떤 곳에 이 역사가 들어서는지 그런 입지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입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안중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하게 지금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울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좀 이렇게 상상을 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7개의 철도 노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중역은 18개의 철도 노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규모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역과 대비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드리니까 서울역보다 안중역이 더 좋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지금 18개 노선 환승센터로 규모가 지어질 예정으로 역사 규모가 굉장히 크게 조감도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앞뒤로 광장이 예측된다고 하면 저희 부지 같은 경우 광장 쪽에서 좀 벗어난 그런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좋은 환지 방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230 고속 철도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KTX의 준하는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에 있죠. 그러니까 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30분 정도의 거리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제역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신안산선을 이용하셨을 때 서울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 일대를 상업용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평택시 시장께서 이제 공약 실천 사항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2023년까지 환지 개발 계획을 인가시키고 26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28년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8년도 정도라면은 이쪽에 상업지역으로 좀 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2028년이 좀 멀긴 하지만 투자는 먼저 해야 되죠. 아직 여기 개통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발빠르게 이곳을 좀 이렇게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갖고 가신다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자본 이익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미 개통한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는 안중역으로 이어지는 평택 포승철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선이 개통이 되는 경우에는 안중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철도의 규모 같은 경우 한 200m 정도라고 하면 안중역 같은 경우는 한 600m 이상의 어떤
그 역사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0m 이상은 KTX가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예상한다면 안중역 같은 경우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려서 복합 항승센터로서의 역할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토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근거 자료들도 굉장히 나와져 있고 지금 안중역이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규모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데요. 그 규모만큼 보여지는 만큼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의 발빠른 어떤 답사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택의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역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수많은 개발 호재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약간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택항도 가깝고 주변에 뭐 관광 단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가볍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평택항 같은 경우는 1,830만 8천 평방미터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황해 자유구역이죠.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월 23일이죠.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이곳을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전기 자동차의 어떤 핵심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발전 지구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김포라든가 시흥과 같이 해서 평택은 이미 경제 자유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더불어서 이쪽을 자동차, 또 자율 자동차죠. 미래 자동차의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평택항에 들어져 있는 1조 한 5천억 원의 규모에 있는 자금들과 또 여기에 있는 다시 투입될 한 수천억 원의 자본까지 합하면 이곳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승 산단 같은 경우 이 자동차 클러스터로 인해서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곳의 근로자 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산업단지가 분양되어져 있는 곳들에 입주한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주의 사람들,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이미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역을 근처로 해 현덕지구라든가 아니면 화양지구 뭐 이런 어떤 그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져서 분양을 하고 있고 이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신도시가 들어가고 역이 들어가고 도로들이 개설되었을 때 차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자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토지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의 토지 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적극적으로 16%의 부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토지를 소개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또 이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택 낱낱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 호재 조금 더 첨언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안중역 이외의 개발 호재들 좀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네, 안중역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을 규모로 이미 이제 평택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미국 렌탈 기지죠. 미국에 있는 험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495만 평 규모의 미군 기지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개통식을 했는데요. 이런 규모가 2020년도까지 모든 미군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겠다는 규모 안에서 한 500여 개의 건물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미군들과 또 그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까지의 수요를 합한다면은 안중역으로 또 유입되는 도로라든가 교량들이 개설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안중 역세권 개발 안에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대반리 같은 경우는 안중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광장을 지나고 주차장을 지난다면 바로 앞쪽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귀한 매물이기도 하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렴한 매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평택 미군 기지가 있고요. 밑으로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호가 있습니다. 평택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6만 평방미터죠. 를 민자 개발로 전환을 해서 490억 원 정도를 평택시가 자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자 개발에서 공공기발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추진되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되어져 있고 자동차 미래 클러스터로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그다음에 정주하는 미군 기지와 종사자들, 그다음에 현덕지구라든가 아니면 화양지구, 기존에 있는 안중시 구도심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정주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중역에 대한 그 이용 가치라든가 유동 인구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평택시가 지금은 안중역을 3도심에서 2도심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평택의 고덕 신도시 쪽을 평택의 어떤 동부 생활권으로 본다면 평택의 안중역을 서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보기 때문에 두 축을 중심으로 평택시가 움직일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2035 도시 평택 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안중역 세권 이미 지제역 세권이 개발이 계획이 다 되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중역은 이제 볼모지처럼 개통을 앞두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가능성이 있는 또 투자의 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두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 이사님께서 평택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오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세세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도 평택이 좀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거 좀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딱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예, 토지 투자는 저희 세미나라든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조금 어설프게 말씀은 드렸지만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토지에 대한 두려움을 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는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토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돈을 투자해야 된다. 혹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어떤 세 가지 두려움 때문에 토지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두려움을 깨시고 토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들을 들으시면서 틈새를 찾아가신다면은 어떤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 자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위치한 토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세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330평방미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9,900만 원, 2억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투자금, 대출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실투자금이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좀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유익한 투자 정보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일단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를 말씀드립니다. 수요 경매 강좌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거든요. 강성호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는 꼭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돈 되는 부동산 찾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강사는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의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